1923년 독일에선 감자 한 포대의 가격이 1천억 마르크였고 미용실에서 받는 이발료는 350억 마르크, 빵 1파운드의 가격은 30억 마르크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내기 위해 손수레에 돈을 담아 운반하는 진풍경이 펼쳐졌죠. 이처럼 당시 독일에서는 휴지보다 차라리 지폐를 쓰는 게 이득인 비정상적인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그 시작은 1914년 어느 한 황태자의 암살로부터 시작됩니다. 19세기 유럽 대륙은 군국주의라는 암울한 유령이 휩쓸고 있었습니다.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는 아시아, 아프리카 같은 나라에 군대를 앞세워 들어가 제멋대로 식민지화시키고 약탈을 일삼았습니다. 힘의 논리만 존재하던 비이성적인 시대였죠. 1871년 철의 재상 비스마르크는 독일을 통일하고 프랑스마저 전쟁으로 이겨버립니다. 유럽 역사의 주인공이 하루아침에 프랑스에서 독일로 바뀝니다. 이처럼 나라를 통일하고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된 독일은 그 힘을 앞세워 뒤늦은 식민지 정복을 위해 눈을 밖으로 돌리나 이미 자원이 풍부한 지역은 영국, 프랑스, 미국에 의해 정복된 상태였죠. 우라통이 터지는 독일. 그리고 과거 독일에게 치욕적인 패배를 당한 프랑스는 그런 독일을 막기 위해 영국과의 동맹을 결성합니다. 독일은 그런 프랑스와 영국에 대항하기 위해 오스트리아 그리고 터키 등과 동맹을 맺었고 영국, 프랑스는 러시아와 동맹을 맺어 대응합니다. 더군다나 오스트리아와 터키는 헝가리, 체코 같은 동유럽 여러 나라들을 강제로 식민지화시키고 있었던 때라 이들 또한 자연스레 영국과 프랑스 편에 서게 되었죠. 이처럼 유럽의 모든 국가들이 날카로운 날을 세우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마치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았습니다. 드디어 이 폭탄이 터지는 중대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당시 발칸반도 중앙에는 세르비아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세르비아는 독일, 오스트리아 연합군이 동쪽으로 진출하기 위해 꼭 필요한 지역이었죠. 독일은 세르비아 정복을 준비합니다. 이를 겁낸 세르비아는 러시아와 동맹을 맺습니다. 그러던 중 1914년 6월 오스트리아의 황태자 프란츠 페르디난트가 세르비아를 방문했다가 세르비아의 수도 사라예보에서 한 학생의 총에 맞아 죽는 사라예보 사건이 터지고 오스트리아 독일은 이를 빌미삼아 세르비아에게 전쟁 선포를 하고 침략을 시작하죠. 이를 본 러시아는 세르비아를 비호하며 독일에게 전쟁을 선포하고 러시아 동맹국 프랑스, 영국도 독일에게 전쟁 선포, 그리고 영국의 동맹 일본마저도 독일에게 전쟁을 선포합니다. 이것이 바로 1차 세계대전의 시작이었습니다. 유럽 대륙, 아니 전 세계는 삽시간에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져버립니다. 하지만 1917년 러시아 공산혁명으로 인해 러시아는 더 이상 전쟁에 신경 쓸 수 없었고 독일은 러시아와 비밀리에 휴전협정을 합니다. 이렇게 전쟁의 판도는 독일에게 유리하게 기울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기 또 다른 변수를 만들 국가가 연합군 편에 등장합니다. 바로 미국이었죠. 당시 미국은 엄청난 자원을 바탕으로 연합군을 본격적으로 서포트하기 시작했고 무려 200만에 달하는 군사력을 유럽 대륙에 상륙시킵니다. 힘이 빠지고 지쳐있는 독일에겐 결정적인 타격이었죠. 결국 독일은 1918년 11월 연합군에게 항복합니다. 그리고 1919년 패전국 독일은 프랑스 파리 베르사유 궁전에서 평화조약을 맺게 됩니다. 약 40년 전 프랑스가 굴욕의 항복조약을 독일과 맺은 그 장소에서 말이죠. 프랑스는 복수를 한 셈이죠. 독일은 이 조약으로 자원이 풍부한 알짜배기 지역과 식민지를 프랑스에게 넘기게 되었고 일정 수 이상의 군대를 갖게 되지 못하고 마지막으로 1320억 마르크라는 어마어마한 전쟁 보상금을 금으로 갚게 됩니다. 독일은 엄청난 빚더미에 안고 그들의 영토뿐만 아니라 해외 식민지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 황폐화된 영토, 파괴된 공장과 주택, 그 속에는 수많은 실업자, 피난민이 생겼죠. 도저히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비참한 운명의 구렁텅이로 빠집니다. 매년 갚아야 하는 전쟁 배상금 규모는 국민소득의 10%에 달하고 전체 수출액의 80%를 넘어갔다고 합니다. 독일 정부는 재정 적자를 피할 길이 없었죠. 더군다나 나라의 생산시설이 전쟁으로 모두 다 파괴되고 정상적인 공급이 이루어질 리 없었고 물건들은 모자랐고 물가는 정신없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재정 적자를 피하고자 독일 중앙은행은 마구 돈을 찍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인플레이션 징후를 알아차리기 시작한 독일의 금융인 및 기업가들은 독일의 마르크화를 다른 나라 화폐로 바꾸기 시작했고 독일의 자본 수지 적자는 더욱 심해지기 시작합니다. 생산은 줄어드는데 돈의 총량은 많아지고 마르크화의 가치는 끝도 없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1920년 단돈 1마르크였던 감자 한 포대 가격이 1921년 1월엔 5마르크, 그리고 1922년 무려 456마르크로 뛰어올랐고, 또 1년 뒤 감자 한 포대는 자그마치 6억 3천 마르크.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달 뒤엔 무려 1천억 마르크가 됩니다. 이쯤 되면 돈이란 오히려 휴지보다 값어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수많은 독일 국민들은 실업자가 되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졌죠. 더군다나 전 세계를 휩쓴 세계 경제 대공황은 어떻게 한번 소생해보려는 독일을 다시 한번 구렁텅이로 끌어들입니다. 이처럼 엄청난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겪은 독일에는 절망과 암흑만이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러한 절망 속에서 거대한 악의 탄생은 예견된 일이었죠.